무등산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이 명확한 가운데 한동안 잠잠해졌던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당선된 가운데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14.9%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 비축기지인 여수 오일허브코리아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탱크 1개가 불에 타 하마터면 여수 산단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광주시의 층수 제한 완화의 첫 대상지로 전방 일신방지 부지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멋진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광주시의 협상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하자 무등산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명확하고 광주광역시도 케이블카 추진 의사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해 누구나 무등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이 되는 환경 문제는 친환경 공법을 이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무등산 자연환경 보존 케이블카 설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지난 3일 무등산에서 열린 국립공원 기념행사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를 설치할 곳도 마땅치 않고 지금보다 무등산 정상에 더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경우 정상부 훼손 문제도 우려됩니다. 정상 부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돼서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상 부위를 훼손하는 그 우려가 크고요. 광주시는 아직까지 케이블카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무등산 케이블카 논란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기며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14.9%를 득표해 3위에 그쳤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호남 출신 정치인 중에선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김기현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과반이 넘는 52.9%를 득표하며 새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3.3%, 천하람 후보는 14.9%, 황교안 후보는 8.7%를 득표했습니다.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호남 지역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3위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호남 출신인 조수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조 후보는 13%가 넘는 득표로 김병민, 김재원, 태영호 후보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목포 출신인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는 5위로 낙선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던 광주 출신 김가람 후보도 4위를 기록해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호남 정치인 중 유일하게 조수진 후보가 여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설립 적법성 감사와 관련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 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며 감사원은 부디 잘못된 칼날을 들이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전공대는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대한민국의 기술혁신 고급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31일까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 비축 기지인 여수 오일허브 코리아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석유 탱크 1개도 불에 타 하마터면 여수산단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석유 저장 탱크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연신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 비축 기지인 여수 오일 허브 코리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30분. 보름 전 탱크에 저장돼 있던 8만 배럴의 석유를 빼내고 내부에 쌓여있던 1000톤의 석유 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 중에 불이 났습니다. 내부 장비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떼건 누르고 막 그래야 된가 봐. 용접 같은 거. 이 불로 작업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탱크 1개가 탔습니다. 불은 소방차 18대와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4시간 안에 진화됐습니다. 탱크 정기 검사를 위해서 내부에 있는 청소 이렇게 준비 작업 중에 원인 미상에 의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 중인 사항은 작업 준비 중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 내 휘발성 유증기가 남아있던 데다가 주변에 우리나라가 나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저장돼 있어서 하마터면 여수산단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또다시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 발화일 수도 있는데 조건이 자연 발화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연 발화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작업자가 실수를 한 걸 수도 있고. 소방당국은 일단 외부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올해 첫 신입사원 채용 원서 접수 경쟁률이 25대 1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지난달 23일부터 어제까지 올해 첫 신입사원 공개 채용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41명이 접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공채에는 20, 3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여성들이 다수 지원하는 등 지원자들의 연령별, 성별 분포도 다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첫 공채에서 기술직 29명과 일반직 9명 등 모두 38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 발표됩니다.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야심찬 계획의 첫 대상지로 전방 일심방직 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큰 만큼 광주광역시의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뀝니다.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그 첫 대상지로 전방 일심방직 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에 대한 내용도 그 주택단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하면서 같이 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병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초고층 건축물을 포함한 전일방 부지에 대한 첫 협상은 사실상 해당 부지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작이 발표되는 오는 20일부터입니다. 디자인을 비롯한 부지 개발의 밑그림이 공개되는 만큼 향후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수익성입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부지 개발 계획에 45층 규모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건물이나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수익성을 더 높여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예컨대 공동주택 세대수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사업자 측은 설계안을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며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에서 공공기업 범위를 포함해 광주시가 보여줄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두꺼비 산란 시기가 빨라지고
성비 불균형도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광양 비평 저수지의 두꺼비 산란 이동과 로드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거 2월에서 3월이었던 산란 시기가 1월 말로 열흘 정도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컷 100마리당 수컷 수가 2016년 465마리에서 올해 980마리로 크게 늘어나는 등 암수 성비 불균형도 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 비율은 2020년 30.4%에서 올해는 37.8%로 높아졌습니다. 전국 4대 매화로 꼽히는 전남 구례 화엄사 홍매화가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화엄사 홍매화는 최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오는 18일엔 60에서 70% 개화하고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절정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화엄사 홍매화는 강원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 전남 순천 서남사의 서남매, 전남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와 함께 전국 4대 매화로 꼽힙니다. 광주 전남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등 200명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18명을 선출하는 광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잠정 투표율 82.6%를 기록했고 182명을 선출하는 전남의 투표율은 80.9%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광주 4개, 전남 27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동시조합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1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수수 15건과 사전 선거운동 2건 등 모두 18건, 23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품 수수 관련 1건,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6건, 8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2건,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해 수십억 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양시의 노후 아파트 144채를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만으로 구입한 뒤 전세 보증금 8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44살 서모 씨 등 2명과 이를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매입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은 모두 173채로 보증금이 103억 원에 달하는 걸로 드러나 임대 기간이 만료될 경우 피해액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전남도 내 연간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1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환율 상승과 자재대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 원예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온라인 판매 지원 강화로 1년 전 6,023가구였던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가가 117가구 늘어난 6,140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형태별로는 축산이 40.7%를 차지했고 시군 가운데에선 해남군이 753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KBC 광주방송 소담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 KBC 소담스퀘어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호남본부, 지역 소상공인 관계자 등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영업활동 지원, 안전망 구축, 매출 증대 등 광주광역시 3대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KBC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말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남 서부권의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이 운영됩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안전문화 홍보와 캠페인, 참여기관 합동위험 사업장 점검 등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광주 지역 학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년 새 10만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을 받는 광주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5천 원으로 3년 전인 2019년 37만 4천 원보다 10만 1천 원 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년 새 11만 1천 원 증가했고 고등학생도 10만 1천 원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